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비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흠뻑 묻은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해야 수분이 잠재하고 있어서 김장부가 잘 자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가 다 그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해가 쨍쨍 난다고 그러니까 비닐 멀칭을 하고 무씨를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을 씌웠습니다. 비닐은 열을 받으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심때 되면 이 팽팽했던 것이 누글누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닐 멀칭은 햇빛 났을 때 씌워야 된다. 그래야 아침 저녁으로 오로들면서 팽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낮에 더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대단히 농사 짓는 분들이야 트랙터라든가 관리기 갖고 비닐 멀칭도 하고 멀칭기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톱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뭐 다 원시적인 방법으로다가 멀칭을 해야 되죠. 어렵지 않게 멀칭 핀을 이용해서 3평짜리 무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구멍을 뻥뻥 뚫고 무씨를 파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무씨를 심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칼로다가 십자가로 찢어야 될까, 아니면 그 쇠사랑 자루로 펑펑 뚫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칼로 십자가로 찢으면 나중에 무가 크게 자랄 때 그냥 이상 없이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꼭쟁이 자루 구멍을 펑펑 뚫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가 자랄 때 그 작은 구멍으로 다 올라와서 자라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그 멀칭을 찢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구멍이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랑 자루다가 구멍을 뚫고 무씨를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하나니까 63개. 100% 나온다 해야 63개네요. 한 50개는 나오겠죠? 작년에도 여기다 심어가지고 김장을 담았습니다. 네, 작년만큼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닐 멀칭에 구멍을 뻥뻥 뚫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멍을 뚫었을 때 이렇게 비닐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비닐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멀칭 핀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콕콕 찍으면 이렇게 해서 다 걷어냈습니다. 이게 있으면 뿌리가 못 내려가니까 구부러진다든가 안에 안착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었을 때 그 비닐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작년에 뿌렸던 그 강호 골드무라는 건데요, 그렇게 길쭉한 거는 아니고요, 좀 땡글땡글한 편입니다. 여기 보면 발화 보증 기간이 1년이고요 2023년 5월달에 포장을 했으니까 금년 5월달에 파종을 까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8월달이니까 오늘 8월 24일입니다 8월달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모든 씨앗은 이렇게 담아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는 1년이지만 냉동으로 보관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길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둘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발화율이 100%는 안 되겠지만 포장 연호율이 80%니까 한 50%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3알 내지 4알 정도만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강호 골드무의 특징을 한번 보고요 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강하고 육질이 단단한 저장계 김장무, 저장하는 김장무라는 거네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엽은 녹록색을 지나고 광택이 있으며 짧은 편입니다. 이파리는요. 그 다음 비교적 바이러스에 강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근형은 약간 둥근형으로 모양이 좋으며 비대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모양은 약간 둥근형이라는 거고요. 비대가 빠른 편이에요. 빨리 자란다는 뜻이 있네요. 육질은 단단한 편이며 바람들이가 늦고 맛이 좋습니다. 바람이 드는데 김장무는 약 60일 내지 80일 사이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70일 정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중점통 및 촉박지 재배 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재배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안 좋은데 자갈 같은데 이런 데는 얘가 자랄 때 뿌리가 삐뚤삐뚤 자라기 때문에 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데는 돌을 다 골라내고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생육 중 지나친 건조와 과습은 균형을 불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비 온 다음에 멀칭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수분들이 잘 날아가지 않으니까 물 관리는 잘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수확 시기가 지나 너무 늦게 수확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수확을 하십시오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기에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일 전후 해서 수확을 할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은 8월 중순에 심어서 10월 중순 이후에 11월 중순 전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중부지방은 8월 하순에 심어서 11월 초에, 남부지방은 8월 하순에 심어서 11월 중순쯤 초순을 조금 지난 상태에 수확을 하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여기 주의사항이 있네요. 주의사항 너무 작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종자는 타종 시기, 기후, 토질, 재배 방법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므로 재배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종자 소독약제로 소독 처리되어 있으므로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다 사용을 금하며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체에 특이한 증상이 있을 시는 의사의 상의를 하십시오 했습니다. 네, 종자는 지금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의 종자인데요.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소독약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모이나 또는 어떤 식용이 할 일이 없겠지만은 약간 섭취가 되지 않도록 동물이나 식물이나 섭취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너무 깊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데는 흙을 그 옆에서 파가지고 높이를 높인 다음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 구멍이 크기는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싹이 나올 때 너무 작으면 여기에 접촉이 돼서 햇빛에 타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한 포기 남겨놓고 뽑을 때 가운데다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겠죠. 차광막을 덮고 물 한 번을 주고 마무리할 텐데 여기는 모자라서 다 못 덮었습니다. 새들이 안 와서 쪼아먹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닐을 씌울 수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장무를 심었습니다. 차광막을 조금 모자라서 저쪽을 못 심었는데요, 못 덮었는데요. 새가 와서 쪼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더위가 덜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늦더위는 남아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텃밭 농사에도 햇빛이 없는 때 아침이나 저녁 때 와서 농사 짓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